3월 28일 오늘 주간 국내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오늘 야구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있죠. 예, 원정에서 이제 개막 시리즈 포함해가지고 원정에서 5경기를 치는 팀들이 오늘 이제 홈으로 들어온다. 예, 그래서 원정에서 조금 안 좋았던 팀들이 홈에서 좀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소위 좀 홈에서 좀 강점이 있는 팀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고요. 예, 아무래도 모든 스포츠는 홈이 유리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상세를 좀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화 기아 경기. 일단 한화 기아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화가 올 시즌 이제 신구장에서 하는 첫 번째 경기라는 점이에요. 예, 첫 번째 경기라는 점. 그래서 이 경기가 소위 그 흐름이 우리가 예상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첫 경기 뭐 소위 좀 심판들도 좀 몰아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냄새 나는 경기가 좀 될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이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선발들은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고요. 이제 1옵션들이 오늘 나오는 경기죠. 예, 코디 폰스 대 제임스 데일 이렇게 이제 맞붙는 경기고요.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펜진들의 양은 역시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전체적인 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불펜 기대치는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긴 한데 지금 빠따가 좀 해도 너무하거든요. 그쵸? 예, 빠따가 뭐 LG 투수들이 워낙 잘 던졌다라고도 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빠따가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오버, 예, 지금 우승의 기운에 지금 너무 취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예, 주전 선수들 2명 빠진 아쉬움이 좀 있고 박찬호가 빠진 부분도 아쉽지만 내야 수비도 좀 많이 수비도 많이 흔들리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예, 그리고 지금 불펜은 좋은 사람이 전사현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예, 기아가 최근에 굉장히 좀 오바 팀이라고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수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불펜이 지금 너무 안 돌아가. 음, 불펜이 지금 좋은 사람이 없어. 언젠간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 시점은 너무 좋지가 않고, 근데 빠따는 또 괜찮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아는 확실히 확연한 오버팀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이걸 감안해서 오늘 1선발들이 나오는 매치업인데, 이제 9.5를 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좀 다퉈볼 만한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홈에서의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기아가 지금 수비가 조금 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처음 가보는 구장이란 말이야. 나 일단 이게 조금 걸려요. 자, 제임스 네일 잘 던지죠. 예, 존이 잘 던지죠. 예, 작년에도 개 잘 던졌죠. 근데 작년에 승수를 많이 쌓지 못했던 이유, 네일 기준으로 13승을 했지만 네일 기준으로는 더 쌓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내가 수비 때문이었단 말이죠. 예, 네비가 네일이 이제 땅볼 투수고 이제 기아도 지금 수비가 약간 헐거워져 있고 첫 번째 가는 구장이라는 걸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이런 수비에서의 낯설음이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지울 수가 없고요. 코디 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선 경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건강하다면 분명히 크브에서는 좀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첫 경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원정 경기다 보니까 피칭 내용이 뭐 썩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첫 번째 원정 경기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뭐 소소하게 좀 봐줄 만한 것 같아요. KT전 5이닝 2실점 7피안타, 피안타를 좀 많이 맞긴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보다는 조금 좀 기대치를 좀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구위라든지 뭐 변화구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이렇게 볼질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치가 좀 있다. 기아 빠따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 기아도 처음 만나는 투수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아가 처음 만나는 투수 최근에 윤현 친구한테도 한번 좀 고생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기아 찍기 좀 조금 좀 꼬름하다는 생각이 좀 여러모로 좀 들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새 구장 적응 문제. 물론 이제 하나는 그래도 조금 더 연습을 좀 했을 거니까 이 구장에서 기아보다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구장에서 하는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배당이라고 하면은 기아를 들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면은 한화 사이드를 좀 볼 것 같아요. 하나 프렌도 오늘 좀 배당이 좀 괜찮네요. 근데 사실 크보에서 이 프렌은 좀 메리트가 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죠? 불펜들이 터질 때는 확 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하나 불펜, 기아 불펜 감안했을 때는 2.5도 한번 노려볼 만은 하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저는 오늘 하나 2.5풀. 그리고 언어버는 이제 9.5가 준 이유가 이제 기아가 굉장히 오버팀이죠, 지금. 기아가 빠따는 좋은데 이제 수비가 좀 불안하고 불펜이 너무 불안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버팀이라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하나가 내일이나 기아 불펜 상대로 또 얼마나 좀 점수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솔직히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약간 독이 든 성배의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수비에서 실책 나오면은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 토토 용지를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또 내야에서 누가 뭐 우당탕탕 구르고 또 이러면은 척구장이고 이래가지고 독이 든 성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 안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언더 안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9점 언더 프렌의 역배. 그리고 전반도 한번 살짝 한번 또 요 정도 배당, 그리고 하나 신구장 첫 경기 버프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그래도 뭐 전반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또 재밌는 매치업이죠, 이것도. 두산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죠? 지금 아무래도 두산은 제가 시즌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은 홈런이 안 터지면 좀 답답한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앞선 5경기에서 홈런을 하나밖에 못 치고 있고, 아무래도 좀 묵직한 타자들이 많고, 삼진 많은 타자들도 좀 덜어 있다 보니까,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이나 롯데 이런 팀들은 진짜 빠따혈이 좀 잘 안 뚫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좀 좋았던 불펜진들에 대한 기대치도 현 시점 기준으로는 역시 이제 불펜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삼성은 뭐 빠따는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은데 오늘은 좋게 볼 수가 없지, 그치? 오늘은 잠실에서의 경기란 말이야. 작년에 삼성이 좀 아쉬웠던 잠실에서의 성적. 그 이유는 삼성도 역시나 이제 홈런에 나름대로 좀 두산보다는 홈런에 좀 덜 기대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삼성도 역시나 이제 홈런 쪽에 좀 많이 기대는 팀이라서 확실히 잠실에서의 성적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릴만 합니다. 근데 여전히 타격감은 좋고 불펜은 좀 아쉽고 이런 모습들. 불펜은 고놈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비슷비슷하다, 불펜은. 두산이 조금 좀 나은 느낌. 자, 오늘 선발. 콜어빈이 선발을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등판은 일단 원정 등판인 걸 좀 감안은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어빈의 이름값에는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지금 최정이 빠진 스스지 상대로 5이닝 4실점, 7피안타 6삼진. 근데 류현진도 첫 번째 원정 경기들에서 다 좋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오늘은 홈으로 돌아오고 홈에서는 연습을 좀 더 했을 테니까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좀 품어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잠실에서의 등판이기 때문에 또 삼성도 잠실에서 약간 좀 빠따가 아쉽다는 부분도 콜어빈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아리엘 후라도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고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올 시즌 살짝 좀 걱정이 돼요. 작년에 고척홈을 쓰면서도 구인당 피홈런이 0.9개로 좋지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럽긴 하고요. 라파콤으로 가는 거. 일단 직전 경기에서도 피홈런 하나 포함해서 피안타를 8방이나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라도의 강점도 보여줬죠. 6이닝 2실점. 역시나 뭐 안타 많이 맞았고 홈런도 맞았지만은 콜스를 그래도 꾸준하게 찍어줄 수 있다라는 이 후라도의 장점도 좀 보여줬던 이런 경기라고 좀 볼만하고요. 일단 후라도가 이제 피홈런이 문제인데 일단 오늘 경기가 잠실에서의 경기니까 그래도 구위가 좀 약한 선수니까 이게 단점이거든요, 후라도가. 근데 확실히 뭐 잠실에서의 경기니까 이 부분이 조금 상쇄는 좀 될 수 있어. 그렇긴 한데 작년 시즌 4번의 경기에서 두산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1승 무패, ERA는 4.68로 조금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잠실 원정 2경기에서도 4점대로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도 확실히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후라도 계산이 서는 선발이고 두산도 빠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막아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두산이 오늘 홈 개막전 삼성이 좀 잠실에서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불펜은 둘 다 안 좋은데 개인적으로 두산이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의미는 없어. 그냥 누가 먼저 터트리느냐 싸움이라서 지금 크보는 네,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오늘은 두산의 손을 한번 살짝 좀 들어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배 배당을 받기도 했고요. 약간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날이기는 하고요. 8.5의 언더. 근데 이게
불펜들이 양쪽 다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선발들은 그래도 좀 엔간치 좀 던질 것 같긴 한데 불펜들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어느 번은 조금 좀 걸리긴 하네요. 그래도 오버 봐야 되겠다 이거는 오버. 오버. 지금 두산이 좀 혈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참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방구는 계속 끼고 있거든요. 출루는 그래도 꾸준히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치는 좀 홈으로 돌아왔으니까 살짝 기대치를 올려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두산 프렌 역배 오너바는 그래도 이거는 불펜들이 양 팀 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오바를 봐야 될 것 같네 이거는. 선발만 보면 언더 보고 싶긴 한데. 음. 전반이 조금 좀 고민스럽긴 하죠, 그죠? 양팀 선발 다 꽉 막아줄 것 같진 않고요. 제 생각에는 한두 점씩 좀 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좀 타이트 할 거는 같아요, 그죠? 아, 선발이 조금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아가지고 무도 살짝 땡기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두산 쪽으로 살짝 마음이 좀 더 가네요. 오늘은 홈에서의 경기기도 하고 두산 쪽으로 무. 제가 배당을 좀 늦게 보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2시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배당을 먼저 보고 들어왔으면 제가 마음을 정하고 들어왔을 텐데. 음, 다음은 롯데. 일단 롯데 경기를 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요소는 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롯데가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가 작년에 홈 승률만큼은 리그에서 상위권이었거든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롯데가 작년 시즌 홈에서 막 야수들도 막 으쌰으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롯데가 홈으로 돌아오면 진짜 다른 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솔직하게 지금 롯데 경기력이 진짜 해도 너무하거든요. 그죠? 어제 경기도 보세요. 어제 경기도 롯데는 SSG는 불펜 쓰기 어려운 날이었고 한정적인 날이었고 롯데는 불펜에서 또 말아 먹었고 그리고 수많은 찬스들을 다 날려 먹으면서 상대팀한테 흐름을 내줬단 말이죠, 그죠? 역시나 지금 두산하고 마찬가지로 출루는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병살을 타도 정말 뭐 엄청나게 지금 때려대고 있고 혈이 안 뚫리고 있는 시점이다. 아마 이 그래도 홈으로 돌아온 이 3연전에서는 조금 이 혈이 뚫리는 경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선발들도 뭐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홈발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롯데는 좀 가기가 굉장히 힘든 팀인데 오늘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을 살짝 좀 올려보게 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찰리 반지 첫 번째 등판은 정말 너무 좋지 않았죠, 그죠? 너무 좋지 않았고 LG전에 조금 안 좋기는 했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좀 두드러 맞았다. 그리고 찰리 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이 선수가 국내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3년차, 4년차 되면서 이제 성적이 조금씩 하락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잘 던지던 켈리도 작년에 안 좋았잖아.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화 이닝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3년차, 4년차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작년에도 성적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가장 좋지 않았던 시즌이라고 좀 볼만 하거든요. 그죠? 그래도 뭐 잘하긴 했지만. 일단 KT 자원 상대 잘 치는 팀이고. 근데 작년 상대 전적은 KT 상대로 굉장히 극강이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4번 등판해서 전부 1점대 피칭을 좀 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KT도 뭐 빠따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반즈가 그래도 홈에서 KT 상대로 던진다. 뭐 적당히 괜찮은 피칭 정도는 좀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첫 번째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헤이소스 첫 경기 좋았죠. 9위도 꽤 잘 나왔고요. 이제 구속도 꽤 잘 나왔고 확실히 좀 우타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선수기는 한데 확실히 좌타자는 진짜 기깔나게 막아주는 모습을 첫 경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KT가 지금 시즌 초반에 되게 못하는 팀이긴 한데 KT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죠? 앞선 한 3, 4년 시즌하고 비교해보면 올해가 제일 좋아. 지금. 어. 첫 번째 시리즈는 1승 1패 했고 두산하고는 위닝 시리즈 했죠. 그래서 지금 KT가 신초에 이렇게 잘하는 팀이 아닌데 좀 잘한다. 그 배경에는 뭐 빠따감은 전체적으로 뭐 소소한 편이고 KTD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불펜이 늘 문제가 됐었는데 불펜도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
뭐 김민수, 손동현, 박영현 전부 다 100% 컨디션으로 안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런 대로 필승적으로 돌릴만은 한 것 같아요. 예. 자, 헤이수스는 일단 뭐 첫 경기 폼이 좋았고 헤이수스도 지금 롯데전에 굉장히 강했어요. 예, 직전 경기들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롯데전에 3경기 등판해가지고 전부 다 승리를 거뒀고요. 전부 다 퀄스 이상 피칭을 했습니다.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2이닝 3실점 이렇게 했고 실점이 나왔던 유일한 경기가 일단 원정 경기였어. 예, 롯데가 홈에서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헤이수스도 홈에서는 꽉꽉 막았다. 예, 근데 원정에서는 조금 좀 아쉬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두산 KT전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두산 KT전 또는 SSG 롯데전처럼 좀 경기가 선발에서도 불펜에서 좀 타이트하게 좀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일단 최근에 경기력만 봤을 때는 사실 그냥 KT거든요. 예, 근데 이제 롯데의 홈발 이런 거를 좀 이제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근소한 승부 끝에 저는 KT가 그래도 불펜에서의 기대치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KT가 조금 좀 나아 보이는 뭐 그 정도의 좀 매치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반지에 대한 직전 경기도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홈발을 당장 첫 경기부터 터트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현 시점에 롯데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KT 사이드 좀 보도록 하겠고 두 팀 다 지금 혈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 예, 언오버에서는 일단 롯데 불펜이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죠? 롯데 불펜이 터지면 시계 터질 수 있는 불펜이라 가지고 근데 일단 두 팀 다 빠따가 지금 개운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 롯데 특유의 홈에서 신내는 거 또는 롯데 불펜이 터지는 거 아니면은 그래도 언더가 좀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KT 풀 오늘 다 역배만 보네. 전반 좀 타이트할 것 같은데 그래도 헤이수스의 상대 전적이 좀 좋았다는 거에서 저는 근소하게 KT 우위 정도 그래서 전반 KT 성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 팀 다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역시 이제 무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살짝 KT 쪽으로 좀 마음이 좀 가긴 하네요. 다음 경기는 NC LG. 리그 최강의 팀 LG. LG. LG는 오늘 선발 치리노스잖아. 얘가 제일 못 던졌어. 그죠? 이 시기가 제일 못 던졌어. 어, 선발 중에 제일 못 던졌어요. 예, 첫 번째 경기 홈에서 등판한 롯데전이었는데요. 예, 피안타 5개 맞았고 삼진은 뭐 괜찮았는데 볼넷이 3개나 나왔단 말이야. 사실 치리노스가 시범 경기 때도 그랬고 이 롯데전의 첫 경기에서 볼넷 3개 준 것도 그렇고 일단 뭐 개막전이니까 약간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롯데의 최근 방망이 그리고 홈에서의 등판이었던 거 감안하면 약간 좀 피칭 내용은 좀 아쉬웠다고 좀 얘기는 좀 해줄 수 있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역시 스플리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죠? 스플리터 좋고 변형 체인저 뭐 공의 힘 자체는 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NC가 역시 방망이만큼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살짝 좀 걱정스러운 치리노스긴 합니다. 자, 로건 알렌. 이 선수 역시 이제 1옵션으로 이제 뽑아온 선수였는데 첫 번째 경기가 원정에서 기아를 만났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매치업이었죠. 근데 6이닝 1실점 4피안타, 삼진 5개 볼넷 하나로 굉장히 준수했다. 첫 번째 등판을 부담이 있을 텐데 그것도 원정에서 그리고 빠따가 좋은 기아 상대로 역시나 NC가 외국인을 참 잘 뽑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느낄 만한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LG를 좀 만난다는 좀 부담이 역시 이제 상호 간에 좀 존재를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알렌 첫 번째 경기가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꽤나 좀 좋은 피칭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외국인들 나오는데 10.5 기준점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그럴만해. NC가 불펜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치리노스가 이거는 비슷하게만 붙여 놓으면 불펜 싸움에서는 LG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치리노스가 한두 점 안에서만 좀 붙여 놓으면 좀 괜찮은 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는 합니다. 불펜이 LG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불펜 기대치가 조금 있고 NC가 이 선발이 좀 내려가면 불펜들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마무리로 나오는 지금 류진욱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LG가 좀 낫다고 보고요. 불펜이 시즌 초반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선발 싸움에서 NC가 이제 점수차를 얼마나 벌려놓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능한 옵션이긴 하죠, 그죠? 예, 치리노스가 시범 경기나 첫 등판에서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개운한 모습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정이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LC 역시 좀 해볼 만한 경기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승은 LC, 그리고 경기 후반에서는 저는 LG 정도 좀 보긴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펜에서는 저는 LG 그리고 LG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승리는 LG, 네, 전반승은 저는 NC 사이드 정도. 이게 언어버가 그래도 외국인들 나오는데 10.5는 좀 기준점이 좀 높긴 한데 NC의 불펜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10.5는 그래도 언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외국인들 1옵션들 나오는데 그래서 전반승 NC, 후반승 LG. 그리고 언어버는 저는 10.5는 그래도 언더를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치리노스가 10.5 오버가 날려면 치리노스가 좀 세게 터져야 되는데 세게 터지는 수준까지는 좀 안 가지 않을까. 한 2점에서 석점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자, 다음은 키움. 일단 키움은 제가 일단 홈에서는 역배를 한 번씩 좀 볼만한 경기들은 좀 볼 생각이에요. 예. 그래, 그런 점들은 좀 볼 생각인데, 뭐 그것도 좀 봐서, 상대 투수들을 좀 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키움 같은 키움이 작년 시즌에도 이제 빠따로 이제 좀 많이 이겼었는데 홈에서의 승률은 상당히 좀 좋았었단 말입니다. 그 구간에도 지금도 탈감만큼은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홈에서는 한 번씩 좀 몇 배를 좀 잡을 텐데 근데 로젠버그가 너무 실망스러웠거든. 첫 번째 피칭이 그죠? 첫 번째 경기가 일단 뭐 부담도 있었을 거고 원정이었을 거고 라팍에서 3이닝 8실점 8피안타 1피홈런 볼넷 3개 해도 너무했고 외국인 치고는 구위도 좀 너무 아쉬운 감이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기대치를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오늘은 뭐 투수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척에서 공을 던진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야 로젠버그 첫 경기가 너무 실망스러웠다. 두 번째는 이제 드류 앤더슨인데요. 앤더슨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았던 두산을 만났죠. 두산이 빠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상대 전적이 워낙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리스크로 좀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 드류 앤더슨이 작년에 키움 상대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5경기 4승 무패, ERA 1.78, 크보에서 1점대. 그리고 고척 원정에서 3이닝 1실점, 5.1이닝 1실점으로 키움전에서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좀 강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키움 경기인데 기준점이 8.5는 좀 너무 서운하긴 하죠, 그죠? 예. 앤더슨이 이제 키움 상대로 워낙 좀 강했던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리고 NC가 좀 저기 하긴 하고 그래도 이건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로젠버그 기대치가 너무 떨어지고 역시 키움의 불펜 기대치도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타격감이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앤더슨 공은 그렇게 쉽게 공략할 만한 공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경기는 SSG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전반 SSG 승, 후반 SSG 승. 또 워너버는 그래도 요거는 오바. 오바. 자, 크보 5경기 알아봤고 다음 경기는 장판. 여기서부터는 진짜 짧게 한다. 장판하고 가스. 제가 요즘 또 농구 승률이 아주 좋거든요, 여러분들. 예. 장판하고 가스. 장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SK가 뭐 힘을 뺀 경기긴 했지만 뭐 한 경기 이기면서 나름대로 뭐 좀 기분 전환을 한번 했습니다. 연패를 한번 끊어내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웅이 좀 빠지면서 아무래도 3점 빈도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페인트 존에 좀 집중을 좀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먹히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어요. 라렌을 중심으로 이제 팀을
재편하면서 시즌 후반부터는 그래도 페인트존에 좀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조금 기대치가 있어. 근데 오늘은 허웅이 좀 복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옛날에 KCC가 또 3점 던지는 농구를 또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골치 아파요. 예. 직전 경기 KT 이겼고, 야, 요거 한국 가스 요즘 연패에 빠졌고, 요거 장판 한번 역배 한번 찍어봐. 근데 허웅 돌아오는 게 좀 리스크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예, 지금의 장판은 지금의 컨셉을 좀 유지해야 저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좀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스가 요즘 연패에 빠지고 있는데 연패에 빠지는 배경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연패에 빠지는 구간에 또 반대를 또 많이 보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너무 팍팍했어. 17일, 20일, 22일, 23일. 이러니까 이기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죠? 예. 근데 오늘은 23일 날 경기하고 지금 28일 날 경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가스는 아시다시피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작전 타임, 작전명 니콜슨. 콜스나 이거 한번 해줘. 맨날 강력감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니콜슨의 체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앞선 연패 구간의 일정이 진짜 팍팍해도 너무 팍팍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특정 선수들이 터지면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좀 지는 케이스가 많은 이제 가스공사인데 확실히 오늘 경기만큼은 충분히 좀 휴식이 좀 보장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위 연패를 한번 끊어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장판도 어쨌든 허웅만 안 들어오면 전체적인 경기력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프렌을 많이 주면 한번 들고 가볼 생각도 있는데 2.5 프렌은 많이 아쉽고요. 예, 저는 이 경기는 오늘은 가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컨셉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 컨셉을 유지하면은 그리고 가스 상대로 조금 먹힐 수 있거든요. 예, 가스가 페인트 좀 은근히 약한 팀이기 때문에 꽤나 약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가스가 이길 타이밍이 충분히 한번 됐다. 가스 승 2.5마. 예, 어느 번은 오버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스가 슛 좀 터지는 날에는 그냥 오버팀이기 때문에. 다음은 롯데를 돌리고 있는 SK 대 갈 길 바쁜 창원 LG의 맞대결이죠. 예, SK 같은 경우에 지금 롯데를 돌린 이후에 이제 3경기 정도를 치렀고요. 예, 3경기 2승 1패. 지금 3경기 경기들을 보면은 수원 KT, 울산 모비스, 포시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2승을 거뒀고, 예, 그리고 포시에서 만날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은 부산 KCC에게는 패배를 했죠. 예. 일단은 3경기 다 롯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돌렸어요. 그렇죠? 뭐 장판전에 특별히 롯데를 많이 돌리고 뭐 이런 거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의 의지력 차이는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오늘 만나는 상대도 LG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오늘도 선수들의 전투력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시철 감독도 힘을 많이 뺄 생각은 없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SK도 장판전보다는 조금 더 전투력을 불태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일 날 경기하고 오늘 경기거든요. 그래서 4일 쉬고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도 조금 널널해요. 그래서 SK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번 경기를 좀 열심히 할 것 같아 내 생각은. 음. 그리고 창원 LG는 최근에 이제 특징들이 있죠. 수비가 조금 안 좋아졌고, 그리고 외곽이 좀 잘 터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LG가 요즘 오버팀에 좀 성향을 좀 많이 보여주죠. 직전 서울 삼성 상대로 92득점이나 성공을 했고, 가스공사전에 85득점. 최근에 LG는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모비스 느낌도 나. 템포도 빠르고, 외곽 템포도 빠르고 득점도 많이 나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비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아쉽다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26일 날 서울 삼성하고 좀 경기를 했고 오늘 하루 쉬고 또 원정을 오거든요. 물론 이 경기가 이제 가비지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 롯데를 조금 돌려줬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SK보다는 체력적으로 분명히 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홈에서 극강 원정에서 안 좋은 창원 LG인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오늘 서울 SK가 그래도 좀 경기를 좀 비벼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창원 LG가 그래도 조금 센 팀만 하면 오비율도 좀 높거든. 그래서 요 경기 오나 경기 좀 은근히 타이트할 것 같아. 오나 저는 SK 역풀 어너버는 그래도 오늘은 좀 오바를 좀 볼만한 것 같아요. SK도 이렇게 수비 이렇게 타이트하게는 잘 안 하고 최근에 롯데 돌리면서
그리고 선수들이 계속 뭐 들락날락하고 바뀌니까 수비 손발이 제대로 맞기가 쉽진 않겠죠. 수비가 좋은 팀이지만. 그리고 LG도 요즘 언더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바. 다음 경기는 이제 배구 경기죠. 예, 배구 경기 화면 좀 띄워놓고. 첫 경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비벼지는 흐름이었어요. 그죠?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의 이제 최대 단점이 이제 세터들의 나이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좀 쉬고 오니까, 전체적인 경기력은 뭐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땅콩이 괜찮았다. 생각보다는 땅콩이 괜찮았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경기가 거듭되면은 이 세터들의 문제가 점점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시즌 말미의 모습들은 거의 그랬어. 세터들이 일정이 좀 팍팍하면은 계속 이제 세터들 폼 안 좋고. 근데 또 일정이 좀 괜찮은 경기는 좀 경기력 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직전 경기 이제 러셀 몰빵 농구를 좀 많이 했었죠, 그죠? 몰빵 농구를 많이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고 러셀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서브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역시 대한항공 선수답게 범실이 역시나 너무 많았다. 범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대한항공이 경기력이 좀 괜찮았다는 부분과 오늘 또 홈에서로 좀 돌아온다. 그리고 노나먹기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역시 오버사이드가 그래도 좀 고려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한항공이 경기력은 갈수록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유광우 체력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역배 찍기에는 살짝 좀 부담스럽고 저는 역배 찍을 바에는 저는 오늘은 오바를 좀 찍을 것 같고 프렌에다가 오바 정도 한번 좀 들고 와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노나먹기 이슈도 좀 나올 수도 있고 정관장은 갑자기 염혜선이 그냥 런을 까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하고 프렌 추천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크보 5경기 그리고 국내 농구 배구 3경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찬,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